추워진 날씨에도 여전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地方的话，它是在韩国历史比较久了，然后我想来了解一下。 웅장한 세종대왕 동상 앞은 기념사진 장소로 가장 인기입니다. The statue is impressive. I saw this statue on YouTube and I wanted to come and have a look at it for myself. 그런데 이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높고 긴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혹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저도 이거 오늘 오랜만에 와가지고 잘 몰랐는데 예, 그 무슨 공사하는지는 아직.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대왕 동상 사이 직사각형의 넓은 공간. 굴착기가 흙을 퍼나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지난 2월. 서울시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이곳에 참전국 수와 우리나라를 합한 총 23개의 검은 화강암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확정됐다는 조형물은 가로 9m, 세로 1m, 높이 7m에 달하는 니은자 형태. 총을 들고 경례하는 받들어총 자세를 형상화했습니다. 의장대 사열을 모티브로 삼아서 마치 받들어총을 하고 있는 듯한 형상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참전 용사들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탄핵과 대선, 정권 교체 속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부산엔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안치된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이 있고 가까이 용산 전쟁기념관 등 6.25 참전국과 장병을 예우하는 시설물이 82곳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왜 광화문 광장에 또 설치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전쟁기념관에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여러 곳에 많아요. 근데 바로 이 광화문 내거리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이곳에다가 그런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분단을 극복해야 할 이런 시대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 스트레이트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밝혔던 사업 계획. 22개 참전국으로부터 각각 돌을 기증받아 그 돌을 재료로 받들어총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오 시장은 22개국 대사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 가로 세로 높이 2m 크기의 돌을 기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증 시한은 6월 말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인 5월 30일 오 시장은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전과 달랐습니다. 크기를 대폭 줄여 폭 0.75m 정도의 돌이라도 보내달라며 시한도 11월 말로 늘려잡았습니다. 기증이 어렵다면 돌을 살 수 있는 업체라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말까지 돌을 기증한 걸로 확인된 나라는 그리스 한 곳, 기증 의사를 밝힌 나라는 8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은 기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남아공 등 3개국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일단 시 예산으로 인도산 석재를 수입해 조형물을 만들고 나중에라도 기증을 받으면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수차례 협조 요청을 하며 독촉하기까지 했지만은 결국 그리스 한 곳만 돌을 보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참전국들의 냉담한 반응에 사업 일부를 자체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받들어총 조형물 지하에 대형 스크린과 카메라 등을 설치해 참전국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의 현지 설치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국가도 화답해오지 않으면서 이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을 두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낸 입찰 공고, 사업비 40억 원 규모,
석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곳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따낸 곳은 지난 2009년 외주 생산 시스템으로 바꾼 뒤 석재 조형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던 업체였습니다. 다 외주죠. 다른 가공업체에다가 파트별로 주는 거예요, 물건을. 스트레이트 확인 결과 선정된 업체는 입찰 당시 경쟁 업체보다 공사 가격을 10억 원이나 비싸게 써냈지만 수입 실적 등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지 못하게 되자 돌을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장기간 직접 생산을 안 했어도 수입 실적이 좋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격 점수보다는 전문성과 기술성 등 사업의 종합적 이해도를 공정하게 평가해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의 정원 부지는 지목상 도로로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국유지에 연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원칙적으로 정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협조 공문이 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못했고요. 국토부는 서울시가 구두로만 문의를 해왔을 뿐 공식 문서로 협의한 적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형물이 연구시설물도 아닌 데다 이미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묘 인근의 142m 높이의 초고층 재개발 사업 계획을 내놓은 서울시가 올해 초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반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문이 영어로 돼 있어 의미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 서울시의 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우려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냈고, 유산청은 4월 7일 관련 조치를 해달라며 유네스코의 원문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나흘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코머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의미 파악을 할 수 없다면서 번역을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5월 28일 유산청은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짚어주는 내용을 담아 다시 공문을 보내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선 회신하지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자 유산청은 넉 달 뒤인 9월 23일 검토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공문을 또 보냈지만 그래도 아무런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울시는 세운 4구역 초고층 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 인사 모스탄에게는 영어 메일까지 보내던 서울시가 갑자기 선택적 영어 문맹이 된 거냐며 무능을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공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문화재는 전문 분야니 국가유산청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세운 4구역은 19년간 13번의 문화재 시비를 받아왔고 종로 일대의 슬럼화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유산청과 주민 등 관계 주체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